믿고 거르는 문재인 정책, 건드리기만 하면 개작살. 검찰, 2심에서 박 대통령에게 30년 구형. 7월 20일, 박 대통령 2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이 전혀 없다며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년 이상 먼지 나도록 탈탈 털어도 뇌물 한 푼 먹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 온갖 더러운 죄명을 덮어씌우기도 모자라 이제는 반성이 없었다고 30년 구형 선고 이유를 밝힌 검찰 주장에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완전 잡범 취급하고 있는 검찰. 검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반성하면 몇 년을 삭감해 줄 건데요? 수시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박 대통령을 억지로 엮어보려는 문재인 정권 맞춤형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최근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이 변경됐다며 검찰은 애초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단수 뇌물죄까지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작태를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을 공소장에 마구 집어넣고 그중에서 하나는 안 걸려들겠나라는 심정으로 마치 넓은 강에서 홀치기 낚시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금품의 대가성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면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받았고 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명시적 현안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32억 원짜리 명마를 정유라만을 위해 받아내고도 빌려 탔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금품이 공무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 씨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면서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필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도 없고 최 씨에게 책임을 묻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통령 국선 변호인은 단독 면담에서 작성된 말씀 자료는 삼성의 건의사항이 없어 당시 말씀 자료를 작성한 행정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슈가 됐던 삼성 후계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보더라도 청탁이 오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 공소 사실과 관련해 부정청탁으로 이재용 경영능력 검증이라는 현안을 또 만들었고 후계자 위상 강화도 만들었는데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월 24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우파의 국민들, 박 대통령 재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원전 가동 안 해도 전력량 충분하다며 탈원전한다며 난리법석 떨었던 문재인 좌파 정권. 7월 19일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측치를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급증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닥친 셈입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겨울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고 결국 최악의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며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요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대체 에너지 확보 없이 성급하게 탈원전부터 하겠다며 쳐 밀어붙이다가 국고 손실만 야기시켰던
무능력하고도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고 조롱하는 댓글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네티즌은 탈원전하고 친환경 태양광 발전한답시고 전국의 숲을 밀고 산을 깎아내는 미친 짓은 언제까지 할 거냐며 조소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노예 국가라는 국제인권단체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 10명 중 1명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현지 시간 7월 19일 2018 세계 노예지수 글로벌 슬레이버리 인덱스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북한의 2,500만 인구 중 264만 명, 인구 1,000명당 104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 약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67개 조사 대상국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북괴를 종편에 출연해서 끊임없이 비호해오던 유시민은 7월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초대받은 강연 자리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김정은의 행보를 높게 평가했는데요. 유시민은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느냐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라는 황당무계하면서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개코 같은 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혁신하려는 2, 3세 경영자가 얼마나 되느냐며 거듭 국내 대기업 세습 경영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하다 고모부를 고사포에 매달아 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살인킬러 고용해서 암살하는 북괴 살인 독재자를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교질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래서 좌파들은 개노답이라는 거죠. 구제불능인 겁니다. 특히 이런 작자들이 국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입에 거품 물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대갈팍에서 이중잣대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거죠? 북괴가 최악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가라는 사실에는 입술을 꾹 다물고 모르쇠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한국에서의 경제 위기가 좀비 자본주의 때문이라며 또다시 대기업 탓하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죽겠다고 곡소리 나는 곳은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말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 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좀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마치 좀비처럼 제 기능을 못하지만 노동자를 착취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국의 학자 크리스 하먼이 쓴 책 제목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전 2017년 1월 문재인은 일자리 공약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22조 원이라며 연봉 2,200만 원의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37조를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0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허언증 아니면 허풍쟁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발언들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남탓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이 미북 간 중재자를 자임하며 내세운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7개월여 만에 주제넘는 허역이라며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초청, 4월 27일 판문점 회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훈풍을 자평하던 문재인 정권이 정작 북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7월 20일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문재인의 최근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최고존엄, 수령님의 뜻이 담긴 노동신문 내용에 감히 반박을 어떻게 하겠어요. 좌파는 선동질, 편가르기엔 타고난 소질이 있지만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는 관심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한 그에 따른 지식도 부족합니다. 세금으로 복지한다고 재정을 파탄내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들을 분노로 눈멀게 하고 뒤로는 북괴와 손잡고 뭔 짓을 벌이고 있는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운명에 처한 정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단두대의 칼날에 기름칠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사용할 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화이팅 남영희님.
김민규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